안녕하세요. 퍼렁잉크입니다. 오늘은 그 작가의 이름이 같은 분이 있는 경우 있어요, 동명이인.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뭐 다른 데서도 동명이인이 있으면 약간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작가들의 경우에 동명이인이 있으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예를 들자면, 제가 아는 그림책 작가분 책이, 이제 제가 책을 받았는데 제가 아는 작가분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분한테 얼른 메시지를 했죠. "새 책 나왔네요. 뭐 축하드려요. 뭐 파티할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드렸는데, 그분이 그거 제 책 아닌데요. 저 처음 봤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동명이인인 작가분이 새 책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어떻게 보면 이쪽에 좀 아는 분이 있고 예, 책을 좀 자주 보는 편인데도 그게 그 작가분인 건지 다른 작가분인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동명이인인 경우에 인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책을 내려고, 처음 책을 내려고 하실 때, 뭐 이제 그러면 신인이 되시겠죠. 처음 책을 내려고 할 때 자기 이름으로 된 다른 책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 내가 만약에 동화를 써, 내가 동시를 써. 그런데 나랑 같은 분야에는 없어. 예, 이러면 너무 다행인데요. 간혹 가다가 보면 소설가 중에 나랑 같은 이름이 있어. 근데 나는 소설은 안 쓸 거야. 그러니까 괜찮겠지.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는 동화 쓰시는 분에는 나랑 같은 이름이 있는데 동시 쓰시는 분은 없으니까 나는 이건 뭐 괜찮겠지. 장르가 다르니까. 또는 나는 그림책을 하는데 그림책에는 같은 이름이 없고 동시 쓰시는 분 중에 같은 이름이 있네? 예. 그러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실은 그것도 좀 예,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왜냐하면 독자 입장에서는 소설 쓰시던 분이 '아, 이분이 인제 아동문학 쪽에도 손을 뻗으셨네. 그래서 이제는 동화도 쓰시네.' 또는 '이분은 원래 동시 쓰시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림책도 하시나 보다.' 예,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어느 학교에 이제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더니 이제 그 어떤 작가를 모시면 그 작가 책을 이렇게 진열을 해 놓고 미리 학생들한테 읽어 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갔더니 자기 책 아닌 책이 몇 권이나 있는 거예요. 동명이인인 작가의 책이 이 작가 책인 줄 알고 다 이렇게 해 놓고 예, 거기다 사인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초대했는데 내 책이 아닌 다른 작가 책을 사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의 원고나 뭐 책의 일부가 교과서에 실리거나 뭐 참고서에 실리거나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거기서 보상금이 나와요. 근데 교과서 보상금은 정말 너무너무 쪼끔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 보상금이 나오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인제 받으려고 할 때 실은 그 목록이 쭉 뜨거든요. 이제 이 작가의 어떤 책이 어디에 이제 언급이 됐다, 어디에 실렸다, 이렇게 쭉 목록이 뜨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 이름인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내 책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분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 알 수 없죠. 내 이름하고 똑같은 분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이름으로 된 책까지 다 신청해서 예,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저작권을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검색을 해도 이 작가 저 작가 책이 한꺼번에 다 떠요. 한꺼번에 다 뜨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아, 이분이 이 책도 쓰고 이 책도 쓰고 이 책도 썼구나.' 예, 이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제 그러면 그 필명이나 예명을 인제 쓰셔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나는 내 이름은 정말 이 소중한 이름을 난 도저히 바꿀 수 없어." 물론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제 이게 그냥 내가 자연인으로서의 내 이름을 쓰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업무잖아요. 내가 일하는 이 영역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예를 들어 드리자면, 나는 내 이름을 많이 바꾸고 싶지 않아." 이러면 성만 떼고 이름만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작가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을 띠고 저는 이제 임정진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정진만 써야지. 근데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정진이라는 작가분이 또 계세요. 그러면 그렇게 못 쓰겠죠. 그러면 진이 뭐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겠죠. 또 김양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본명이 김향이에요. 그쪽 저기 형제들이 다 외자를 쓰시거든요, 이름을. 근데 이 선생님이 검색을 인제 처음에 해 봤더니 김향이라는 작가분이 다른 장르에 있더래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 이름을 쓰면 안 되겠다.' 그랬는데 내 이름은 그렇다고 뭐 엉뚱한 이름으로 바꾸기는 싫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뒤에다 그냥 이를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향이야, 향이야." 이렇게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김향을 그냥 김향이 이 자만 하나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김향이로 그냥 계속 활동을 하고 계세요. 어쨌든 자기 이름을 많이 고치지 않고도 필명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하는 이름을 정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하고 같은 이름이 있는데 저 사람이 고쳐야지 왜 나보고 고치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먼저 데뷔해서 먼저 책을 내신 분에게 어떻게 보면 그분 책은 이미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고 나는 이제 새로 책을 내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책을 내시는 분이 필명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나는 내 이름 지워도 못 고치니까 저 사람이 고쳐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분 책은 이미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뒤에 책을 내시는 분이 필명을 쓰셔서 동명이인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더 예쁜 이름으로 뭐 붙여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내가 쓰려는 장르하고 내 그 책의 분위기하고 내 이름하고 좀 분위기가 너무 안 맞아. 내 이름은 너무 순한 이름인데 나는 좀 약간 뭐 미스테리나 뭐 이런 거를 쓰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순한 이름은 뭔가 이미지상 잘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또 그런 분위기에 맞는 이름을 또 새로 지으시는 것도 좋고, 또는 호를 하나 만드셔서 그 호를 필명으로 쓰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동명이인으로 책을 내고 활동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모로 나에게도 불리하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뒤에 책을 내시는 분들은 반드시 책 내시기 전에 검색을 반드시 해 보시고, 나랑 같은 이름을 쓰시는 분이 활동을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랑 비슷한 이름을 가진 작가, 동화 작가들이 계세요. 임어진 선생님, 임정자 선생님, 정진 선생님,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연령도 그냥 엇비슷해요. 이렇게 많이 차이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임정자 선생님한테 가야 되는 메일이 저한테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선생님이 이제 이모진 선생님 책을 갖고 와서 저한테 사인을 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름이 달라도 비슷하기만 해도 이런 혼란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름이 같으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새로 책을 내시는 신인 작가분들은 장르에 상관없이 이게 저자 중에 나하고 동명이인이 있으면 바꾸시는 것이 굉장히 여러모로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